안녕하세요. 위스키 썸띵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 진행해오고 있는 위스키 평점에 대한 기준을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보다 일찍 공유를 했었어야 하는 내용 같은데요. 조금은 늦은 감이 있긴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칼을 빼들었으니까요. 얼른 공유해드리고 앞으로도 리뷰를 많이 해야겠죠. 해외 리뷰어들을 보면 5점 척도를 쓰는 평론가도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위스키 베이스처럼 100점제를 쓰는 곳도 있고 또 SABCD를 쓰는 곳도 있고 실로 다양합니다. 또 100점제는 세부적으로 노즈, 팔레트, 피니쉬, 밸런스로 25점씩 나누어 평가하는 것도 있습니다. 저도 위스키 평점을 매긴 지 1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1년이 좀 넘었네요. 처음 시작할 때 참 많은 고민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이게 참 주관적인 평가잖아요. 사람마다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취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와인의 로버트 파커처럼 결국 취향이 드러나게 마련이죠. 작은 것 하나도 감지해내는 어떤 절대 미각을 가진 것도 아닌 제가 분수에 맞지 않게 평가를 한다는 게 조금 그렇지만 저도 저 나름대로 신중을 기해서 단순히 기억뿐이 아닌 기록으로도 남겨두고 싶은 마음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만의 어떤 저세상 평점이 아닌 나름의 기준도 필요했고요. 뭐니뭐니 해도 가장 많은 위스키 리뷰를 보유하고 있는 위스키 베이스하고 스케일을 맞추는 것이 그래서 가장 먼저 했던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위스키 베이스는 무려 17만 가지 위스키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최대 위스키 정보 사이트이니만큼 참고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위스키들이 평가되는 어떤 통상적인 레인지, 해당 점수가 차지하는 위상 등을 분석해서 최대한 환경 및 조건을 그와 좀 일치시키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물론 평가하는 점수 자체는 다르겠지만 말이죠. 거기에 그동안 제 나름대로 경험이 쌓이면서 보다 디테일한 기준들도 생겼고요. 그래서 오늘 그 정보를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테이블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00점 척도를 사용하지만 저는 80점 이하는 웬만하면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의미가 없기도 하거니와 80점 이상만 관리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언젠가 다음엔 80점 이하로 평가받은 불명의 보틀들을 소개해드린 시간도 한번 가져보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빌런스러운가요? 네, 아무튼 자, 차근차근 올라가 보겠습니다. 일단 81점까지는 아쉽게도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 레인지인 82점에서 86점까지입니다. 여기는 보틀로 구매할 만한 영역입니다. 보틀로 사서 집에서 두고 마셔도 괜찮은 위스키라는 뜻이죠. 다른 한편으론 엔트리급 싱글 몰트의 가성비 좋은 보틀들이 자리 잡는 곳입니다. 한마디로 맛이 나쁘지 않은 아이들입니다. 두 번째 영역을 한번 보실까요? 86점에서 90점입니다. 여기는 보틀로 여러 병 사서 오랫동안 두고 먹어도 괜찮은 위스키들입니다. 이 레인지는 엔트리급이라기보단 현행 미들급 가성비 보틀들이 차지하는 영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맛이 좋은 편이죠. 그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90점에서 93점입니다. 여기는 꼭 마셔봐야 할 보틀의 구간입니다. 애초에 여러 병을 살 수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굉장히 비싸거나 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구간은 현행 탑티어급 보틀이나 나름 준수한 엔트리급 올드 보틀에 해당하는 위스키가 위치할 것으로 예상되는 레인지인데요. 그만큼 맛이 훌륭한
편입니다. 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93점에서 96점입니다. 이 구간은 만난 게 행운인 보틀입니다. 가격을 떠나서 말이죠. 그만큼 네임드 올드 보틀급이라고 칭하고 싶은데요. 예를 들면 60년대 보모하나 사마올림픽, 맥켈란 중에서도 일부 파인앤레어 시리즈 등이 이 자리를 채우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만큼 맛은 어나더 레벨급입니다. 가격이 이미 안드로메다로 가버린 맥켈란 파인앤레어가 그렇다고 다 맛이 어나더 레벨은 아니죠. 네, 종착지입니다. 이 레인지는 제가 죽기 전에 평가를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 구간입니다. 96점 이상. 수치상으로는 현재 위스키 베이스 상에도 17만 가지 보틀 중에 탑 10 안에 드는 급입니다. 17만 가지 중에 10등이면 10등 아니라면 상위 0.006%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당연히 레전더리 올드보틀급이 될 것 같고요. 물론 맛도 어나더 레벨을 넘어서 어나더 디멘션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죽기 전에 과연 제가 경험해 볼 수 있을지 미지수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제 버킷리스트에도 등재되어 있고요. 완전히 고트의 레벨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엔 작년 초 리뷰를 시작한 이래로 평점을 매긴 보틀들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많지는 않죠. 기간이 오래되지 않아서도 그렇고요. 80점 이하가 많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쭉 훑어보면 라프로익 25년 두 가지 시리즈하고 최근에 12년 엔트리급 숙성임에도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준 스프링뱅크 버건디 CS가 꽤 인상적이었던 반면에 또 글렌피딕 15년 같은 보틀은 대중적인 인기 대비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이미 수많은 보틀들이 리뷰 대기표를 뽑고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미 촬영도 끝난 리뷰들이 꽤 있습니다. 제가 정리할 시간이 모자랄 뿐이죠. 돌이켜보면 위스키 리뷰를 조금 더 일찍 했으면 좋았겠다 싶은 게 전에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마셨던 보틀 중에 좋은 것들에 대한 좀 아쉬움이 있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다시 마셔볼 수 있을지 기약이 없는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놈들이 추가된다면 이 평점 테이블이 꽤나 풍성해졌겠다 혼자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 의존해서 과거 인상적이었던 유명 보틀들을 추가해 본다면 이런 테이블을 반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려 이 시절에는 지인의 직구줌으로 인해서 맥켈란 30년 파인앤레어를 블라인드로 테이스팅 하기도 했었습니다. 미쳤죠. 물론 몇 달 뒤에 진심을 다해서 마실 기회가 또 주어져서 다행이긴 했습니다. 또 수년 전이지만 제 첫 올드보틀이었던 스프링뱅크 세라믹 1980의 어떤 충격적인 테이스팅 현장도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 어쨌든 간에 앞으로 이 평점 테이블을 하나둘 계속 채워갈 생각을 하면 벌써부터 저 스스로도 흥분이 많이 됩니다. 근데 한편으론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참 평점이란 것이 안 좋게 이야기하면 결국 줄 세우기잖아요. 그만큼 이에 대한 어떤 불편한 마음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매우 주관적이라서 어떤 객관성을 담보하기도 어렵고요. 또 앞으로 닥칠 이런저런 평점의 오류랄까요? 이런 것들이 어렵지 않게 예상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리뷰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생길 수 있는 현상인데 만일 수년간 수행한 리뷰가 100가지라고 치죠. 물론 제가 소수점 평가는 하지 않지만 5년 전에 리뷰한
85점짜리 보틀과 올해 리뷰한 85점짜리 보틀, 이게 정말 같은 점수의 위스키일까요? 또 5년 전에 90점을 받은 보틀 A와 올해 89점을 받은 보틀 B가 다시 비교 시음을 한다고 했을 때 보틀 A가 꼭 더 나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제 평점 테이블에서도 보시면 벌써 그런 현상이 보입니다. 자, 이 테이블에 맥켈란 18년 2017과 1993이 평점이 동일합니다. 그렇죠? 물론 두 보틀 간의 빈티지 차이는 숫자에서 보이는 24년이 아니고요. 이제 중간에 표기 방식이 바뀌었으니까요. 실제로는 6년 차이입니다. 어쨌든 이 두 보틀은 정말 동등할까요? 또 여기에 스프링뱅크 12년 버건디 CS 한번 보세요. 이 점수하고요. 이 테이블에 스프링뱅크 12년 세라믹 1980 하고 평점이 동일한데요. 그렇죠? 정말 같은 수준일까요? 이건 굳이 비교 시음을 해보지 않아도 승패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평점이라는 숫자에서 드러나지 않는 보틀 간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런 것들은 리뷰어들의 공통적인 고민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평점 줄 세우기에 부질없음일 수도 있고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리뷰라는 행위 자체가 그날의 리뷰어의 컨디션이나 또 보틀의 컨디션, 또 장소 등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떠한 리뷰라 할지라도 그 보틀의 모든 부분을 말해주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위스키 평점 리뷰를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 생각인데요. 그 이유는 앞서 언급드린 저 나름대로의 기록의 의미도 있겠지만 위스키 베이스를 통한 여러 가지 고민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께도 일정 부분 어떤 정량적인 지표를 통해서 와닿을 수 있게 가이드를 좀 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채널, 이 공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또 각자의 느낌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더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은 마음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 위스키 평점 리뷰에 대한 기준과 생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단순히 평점을 매긴다기보다 그 안에 생각보다 많은 고민이 담겨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리뷰할 보틀은 쌓여가고 본업이 있는지라 일손이 모자라는 형편이긴 합니다만 앞으로 최대한 빨리빨리 찾아뵐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